6월 5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세계 잼버리 대회가 50여일 뒤 전북 부안에서 개막합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32년 만인데 이번 대회엔 전 세계 각국에서 4만 명이 넘는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박건우 기자가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활한 새만금 간척지에 소형 텐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오는 8월 전 세계 청소년들이 활동할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야영장입니다. 이곳 잼버리 야영장에는 170여 개국 4만 3천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3배 면적의 간척지에 텐트만 2만 3천여 동이 들어섭니다. 주최국인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K-팝 공연 등을 외국 청소년들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뜹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 공연을 보면 정말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시달리던 주변 상인들도 모처럼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겁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잼버리 대회가 하면은 식당에도 모든 관객들이 오기 때문에 좀 효과가 크다고 보죠. 4년마다 열리는 잼버리 대회는 지난 1991년 강원 고성군 개최 이후 32년 만에 열립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집중호우 침수를 대비해 임시 대피소 330곳을 마련했고 이번 달까지 소배수로와 저류지 100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외곽 배수로 정비하고 또 내부 소배수로 정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양수기로 강제 배수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이 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열립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개발 계획을 선포하고 경상북도는 이에 발맞춰 어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장을 꿈꾸는 고등학생이 대형 선박의 조타시처럼 만들어진 공간에서 가상의 배를 직접 움직여 봅니다. 대형 모니터에선 조종하는 대로 배가 움직이고 레이더와 해상 전자 지도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레이더라든지 전자해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실제로 배를 몰아보는 경험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열렸던 해양수산엑스포는 우리나라 바다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개발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양식 크러스트를 2025년도에 이제 시작할 예정에 있고요. 동해안을 활용한 이런 해양수산 관련 사업들을 차분히 준비해가면서 또 추진해 나가고. 경상북도는 지난해 마무리된 1차 수산자원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오는 2032년까지 2차 연구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복이나 해삼, 참가자미를 대량 방류해 어업 자원을 회복하고 양식 산업에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길은 어업으로 가야 되고 농업 대전하듯이 어업도 대전환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업 대전환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스마트화를 통한 청년 유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발달 장애인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교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첫 창작물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김승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숲속을 배경으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모습. 발달 장애인 김주희 씨의 디지털 창작물 출구입니다. 드레스에 장식된 아름다운 꽃과 보석은 김 씨의 꿈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저의 꿈을 향한 그런 출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그린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들이 디지털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는 AI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원하는 명령어를 넣을 때마다 마치 붓으로 그린 것처럼 모니터에는 새로운 색깔과 모습이 구현됐습니다. 이를 위해 발달 장애인들은 한 달 동안
프로그램 명령어 등 디지털 기술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화가와 미술대학 학생들도 이들 옆에서 조언을 하며 함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가 처음 실시한 인공지능 창작단 교육 사업에는 발달 장애인 15명이 참여했습니다. 훌륭한 작품도 만들고 스스로 자존감과 자부심도 만들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창출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발달장애 인공지능 창작단의 작품들은 오는 12일까지 경기도청 1층에 전시됩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56년의 역사를 가진 울산 공업축제가 3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도심에선 각종 공업 관련 행사들이 열렸는데 울산시는 공업축제를 통해 산업도시의 정체성을 되찾는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형형색 색의 퍼레이드카가 울산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울산 주력 산업을 뽐냅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열렸고 3km 규모 도심 퍼레이드에만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한마음이 되었다는 데서 너무 뿌듯하고요. 지난 1일 개막해 나흘간 열린 울산 공업축제에는 32개 공연, 256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미래 박람회와 노동자 패션쇼 등 공업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업축제는 뭐 타 지역에서는 없는 그런 축제잖아요. 이런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울산을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35년 만에 부활한 공업축제는 산업도시라는 울산의 정체성을 되찾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989년 공업이란 명칭이 공해를 연상시킨다며 이름까지 바꿨던 축제를 울산 산업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업도시임을 자부심을 갖는 그런 축제를 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울산시는 공업축제를 울산의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인들은 바로 대처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인천에서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소방훈련이 진행되는데 강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학생들이 소화기를 잡습니다. 노란색 표지판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화재 현장을 재현한 실내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높은 건물에서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체험도 진행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을 대비해 소방훈련하는 모습입니다. 불 끄는 거 보고 가까워지니까 선생님들이 좋았어요. 지난달 소방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장애인들도 안전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 구조가 어려웠던 소방관들도 훈련을 통해 노하우를 얻게 됩니다. 서로 협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 보완하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2021년 기준 10만 명당 화재 사상자 수는 비장애인은 4.3명, 장애인은 9.1명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인지율이 64.6%에 그칩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훈련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실제 대피하면서 뛰어나가는 모습을 좀 관찰할 수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훈련 사업을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충남 금산군은 인삼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산군은 올해 40년 넘게 이어온 인삼축제를 세계 무대에 선보이기 위한 준비의 한창인데 박범인 금산군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금산이다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인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농민들 걱정이 크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금산은 대한민국의 대표 특산품인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2018년도에 금산의 전통 인삼 농업이 유엔의 중요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돼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바가 있고 예. 재배, 가공, 유통, 문화 이벤트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인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삼 재배 기술이 발달이 돼서 생산량은 늘었는데 젊은이들이 우리 인삼을 잘 모르고 또 소비를 좀 해주지 않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한 그 불황의 여파가 계속이 되면서 재고가 쌓이고 지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우리 인삼을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요. 그다음에 인삼의 활용 영역을 기존의 그 약재 위주에서 음식이나 미용 상품으로까지 확대를 시켜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인삼에 대한 뭐 호감도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 보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독일과 일본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성과가 좀 있으셨습니까? 예. 독일과 일본을 방문해서 좀 다양한 인사를 만났습니다. 예.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외국에서 우리 인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고 좋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정작 그 나라의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규제를 통과하는 일, 예. 그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미흡합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인 이런 뭐 연구라든지 이런 예. 대응 방안이 좀 없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삼의 해외 판매를 해보겠다는 좀 유망한 이런 그 사업가들이 예.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이런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사카, 그다음에 구마모토, 예. 도쿄 등 5개 지역을 방문해서 언론사, 그다음에 여행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함께 가신 우리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예. 아름다운 금산과 그 하늘선물 금산에 대한 홍보를 좀 잘해주셨고 또 세계 충청 향후회에서 인삼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가들에까지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제41회 금산 세계 인삼 축제 오는 10월에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축제 준비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금산 인삼축제는 40년의 역사를 축적을 했고요. 예. 그간 전국 최우수 축제 5연패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세계 인삼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축제 때 103만 명의 관람객이 오셨고 예. 무려 1,088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간 축적한 금산의 축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세계 인삼 축제로 발전을 시켜 개최할 그 예정입니다. 올해 축제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엄마 행복하세요를 주제로 해서 예. 펼쳐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엄마를 우리 금산 인삼으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의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금산 인삼이 예. 엄마의 행복을 키울 수 있다는 5개의 문장을 각인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이런 게임 형식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 인삼이 엄마를 괴롭히는 3가지, 즉 노화, 피로, 갱년기 장애는 격파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엄마의 그 건강을 키울 수 있는 2가지, 면역력과 또 기억력은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문장을 각인시킬 계획인데 우리 금산 인삼을 로봇, 드론,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태권도 등과 그 접목을 시켜서 각국의 어린이, 젊은이, 노인층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하면서 재미있는 그 게임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산 산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번 축제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민선 8기 금산군의 비전,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인데 이건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비단산의 수려한
비단강에 휘돌아가는 금수강산의 본고장이고 그리고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 금산 인삼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키워주는 생명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인삼 약초와 같은 우수한 건강 상품을 지역 자원의 경쟁력으로 잘 키워서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경관, 쾌적한 환경 그리고 하늘섬을 금산 인삼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치유 관광의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금산에 오셔서 건강 선물 듬뿍 받으시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인 금산 군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